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랑 친딸처럼 지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며느리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그런데 저는 친딸처럼 잘 지내보려던 걸 포기하고 며느리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인데요. 저한테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딸들은 정말 야무지고 활발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취직하고 알아서 시집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문제였어요. 우리 아들이 쑥맥 같아서 그런지 여자친구 한 명 안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아들 사생활에 참견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아들놈을 가만히 냅뒀다가 노총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 아들 녀석을 불렀죠. 주말에 아들 녀석이 집으로 찾아왔길래 일단 밥을 먹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장어덮밥에 새우장까지 해놓으니까 좋아라 하고 먹더라고요. 잔소리 하더라도 밥은 먹여놓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밥부터 먹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 녀석이 다 먹었다고 하길래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어요. 너는 왜 연애 안 하는 거니? 통 누굴 만난다는 소리가 없다. 결혼하기 싫어? 너도 혹시 독신주의인가 뭔가 그런 거니? 너는 대기업도 다니고 있어서 스펙도 좋은 놈이 왜 연애를 안 하는데? 그런데 아들 녀석이 독신주의 같은 거 아니래요.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만큼은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맨날 잔소리를 했어요. 아들 녀석이 또 대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대답은 해놓고 안 해서 문제죠. 아들이랑 따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애를 하는 건지 집에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너 연애 안 하냐? 선이라도 볼래? 싶었는데 아들이 37살 때 사고를 치더라고요. 갑자기 아들 녀석이 제 집을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랑 남편이 좋아하는 약주를 내미는 거예요. 생전 살갑게 찾아와서 선물까지 내민 적이 없는 애가 무슨 일이냐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놈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실 내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원래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였는데 계획에도 없는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됐어. 어쩐지 저희한테 뇌물 공세를 펼치더라고요. 속도 위반했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지 마음 편하려고 사온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몇 살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들 말로는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7살 어린 30살이고 대기업 파견직 여직원이래요. 그래서 일단 데려오라고 했죠. 남편도 얼굴부터 봐보자고 하니까 아들놈이 긴장이 좀 풀린 눈치더라고요. 그제야 웃으면서 언제가 편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20대 초반에 이랬으면 혼냈을 텐데 이제 37살이잖아요.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라도 장가를 가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마트 쉬는 날인 월요일 날 예비 며느리를 보기로 했거든요. 예비 며느리랑 아들 녀석이 퇴근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 옷까지 미리 골라두고 나름 신경을 썼죠. 예비 며느리랑 같이 먹을 음식도 근사하게 준비해놨는데요.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바로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예비 며느리가 쭈뼛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랑 제가 먼저 잘 왔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 보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면서 들어왔죠.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예비 며느리 눈치를 한참 봤어요. 예비 며느리를 보는데 긴장을 많이 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예비 며느리 대신 이러는 거예요. 낯가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래. 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어. 자기야, 지금 긴장해서 그렇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걸 보아하니 수줍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고 아들도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스펙은 성이 안 차지만 애까지 임신했으니 어쩌겠나 결혼시켜야지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되는 대로 상견례 자리를 잡자고 했죠. 사돈도 결혼 허락을 했어서 상견례 자리가 금방 잡히고 말았어요. 애들이 예약한 식당으로 가서 사돈을 만났거든요. 사부인이랑 사돈이랑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죠. 그러다가 사돈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돈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이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애라서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김서방처럼 똑똑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네요. 전 사돈이 저랑 잘 지내보려고 며느리를 낮추고 아들을 축혀 세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이리 말했죠. 우리 아들도 숫기가 없어서 결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 신기해요. 저야말로 저희 아들 데려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사돈이랑 사부인이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사돈이 또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잘 좀 봐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김서방한테 근사한 아파트 한 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사돈 쪽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지원은 별로 해주지 못했지만 뭐 꼭 금전적인 것만 중요하겠어요? 인성도 중요하잖아요. 사돈이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집안이라면 결혼시켜도 될 것 같아서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아들이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아들이 그동안 혼자서 살다가 신혼집에서 며느리랑 살게 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들이랑 며느리 먹으라고 반찬을 좀 했어서 아들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아들이 제 전화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제가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좋냐고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해실해실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삼시세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줘. 요리를 너무 잘하더라고. 평소엔 시리얼 대충 먹고 출근했었는데 아침마다 진짜 근사하게 차려주는 거 있지? 아, 이런 게 내조구나 싶더라. 며느리가 생각보다 잘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저를 만났다 하면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자기도 반찬을 했다면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홀몸이 아닌데 왔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왜 말도 없이 왔냐고 했죠. 그러면서 며느리 안색을 슬쩍 살펴봤는데 아들 녀석이랑 똑같이 화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도 며느리가 하는 만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그날 저한테 반찬을 남겨주면서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평소에 너무 챙겨주셔서 이번엔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과일이 무진장 땡기는데 남편이 새벽에도 과일을 사다 주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데 저도 노력해야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곰곰이 들어보고 있으니까 아차 싶었죠. 그날이 며느리 생일이었거든요. 챙긴다고 해놓고 까먹고 있었어서 제가 그날 며느리 보고 택시 타고 갈 겸 생일 선물 겸 돈을 두둑하게 지어줬어요. 며느리가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받길래 밥을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잠깐 들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고 며느리를 보냈는데요. 그 뒤로 며느리가 아들이랑 둘이 왔으면 왔지 따로 혼자서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랑 아들이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다가 며느리가 애도 잘 낳고 잘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손주 보러 갈 때마다 손주가 까르륵 잘 웃고 건강하게 잘 커가는 걸 보고 행복했죠. 며느리랑 아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할 무렵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이제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손주 맡기고 다시 파견직 일을 시작했거든? 마누라 바빠져서 얼굴 보기 힘들어지기 전에 외식 한번 하자. 맡으시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출근해야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 주말에 아빠랑 엄마 둘 다 시간 내줄 수 있어? 아들이 이러길래 돈 벌려는 며느리가 기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랑 며느리랑 다 같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남편이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들놈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대기업을 그만두려고 고민 중이야.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스타트업에서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를 빵빵하게 받았나 봐.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에서는 핵심 일원이 될 수 있는 경력직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 엄마 생각은 어때? 그 당시가 며느리가 파견직에 다시 나가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아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연봉 더 많이 주는 스타트업 가라고 했잖아. 나중에 안 가면 후회한다. 대기업보다 많이 주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나 같으면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라고 말하면서 사표를 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칼같이 반대하고 말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다니던 대기업 다녀. 연봉 더 많이 줘도 대기업의 복지나 안정성, 스펙 이런 거 무시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이렇게 그만두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니까 이직하지 마.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니까 며느리가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지 뾰루퉁한 얼굴로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애 생각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거라고요. 제가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꽁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식사를 다 끝마쳤을 때였거든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니까 아들 녀석이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꽁에 있는 채로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대로 헤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결국 대기업에 사직할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미 사직한다고 말했는데 어쩌겠어요. 아들이 며느리 말 듣고 그 스타트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한테 조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저랑 틀어졌다고 가족 행사에도 안 오더라고요. 결국 말 안 하려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말았죠. 아니, 얼마 전에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외식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들 녀석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거야. 스타트업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토라진 거 있지? 이직 제안이 들어온 곳이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 보내고 싶었나 봐. 내가 반대하니까 휙 가버리더니 연락도 없어. 게다가 며느리만 가족 행사에 안 온 것도 내가 대기업 그만두는 거 반대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막 말하면서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 차린 놈 일에 끼어들지 마. 지들끼리 협의하고 잘 되든 잘 안 되든 겪어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거야. 한두 마디 조언만 해주고 빠져. 내가 생각하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계속 다니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아니고 지 인생이니까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말해줘봤자 지들 고집대로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마음 쓰지 말고 나중에 우는 소리 하면 그때 호되게 뭐라 하자. 전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만 남편 말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들도 이제 결혼했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더라고요.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놈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와이프가 그날 그러고 가버린 게 미안하대. 나랑 와이프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상의해보고 결정한 부분인데 엄마가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니까 속상했던 것 같아. 화해할 겸 여행 같이 가는 거 어때?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여행 가자. 엄마 와이프랑은 여행 안 가봤잖아. 가서 오해도 풀고 그러게. 남편이 말해준 부분도 있었고 며느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흔쾌히 받아줬어요. 제가 남편에게 화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마트는 어떻게 할지 의논해봤거든요. 남편이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당신 때문에 계획된 화해 여행이고 마트 운영은 계속해야 하니까 나는 나중에 갈게. 이번에는 당신만 갔다 와. 괜히 갔다가 며느리랑 또 싸우지 말고. 그렇게 저랑 며느리랑 아들 셋이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이 마트를 봐준다고 하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를 위해 주말을 끼고 갔는데요. 아들 녀석이 그러는데 손주는 며느리가 사돈한테 맡기고 간대요. 그렇게 애들이랑 같이 화해여행 왔다가 며느리가 복권을 샀어요. 며느리가 가끔씩 하면 재밌다고 해서 저도 며느리 제안을 받고 복권을 해봤어요.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당첨된 거예요. 총 당첨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날아갈 것 같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도 집은 있으니까 절반 떼어주세요. 복권 당첨된 것도 제가 사라고 해서 당첨된 거 아니에요. 제가 사라는 말 안 했으면 어머님 안 사셨을 거잖아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처음에는 장난인가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장난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황당함이 몰려와서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왜 절반을 떼어줘야 돼? 싫어. 무슨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 복권도 며느리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샀잖니. 이러니까 며느리가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들도 옆에서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지분은 무슨 지분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럴 거면 당신이 복권을 사주던가. 그냥 엄마 다 써. 아들이랑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엄청 삐져서 입이 대빨 나왔어요. 며느리가 여행 내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간에 등을 돌리고 앉거나 저랑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제가 말 걸면 단답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해서 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우리 딸이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애라서 결혼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사돈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 딸이 성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삥 돌려서 말한 거였어요. 그동안 아들이 저랑 며느리 사이에서 진땀 흘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서봤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때문에 분위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아들 녀석이 딱 까놓고 이리 묻더군요. 당신 왜 그래? 아까부터 엄마가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앉아있잖아. 갑자기 떨어져서 앉고 심지어는 엄마한테 틱틱대기까지 하고. 설마 아까 복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고개를 떨구거나 전처럼 입을 다물고 있기라도 하던가요. 그때가 돼서야 며느리가 본물 터지듯 이렇게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님도 기분 나빠서 나한테 툴툴대는 거 못 봤어? 와, 며느리가 원래 이런 아이였구나 싶은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러고 말았죠. 우리 지금 화해여행 온 거 아니었니?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더 싸울 것 같으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나도 마트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다. 아들 녀석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랑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실망한 눈빛을 보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낫겠어. 나는 당신이랑 엄마가 좀 친해졌으면 했어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화해여행 가자고 한 건데 내가 괜히 그랬네.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화해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전 그렇게 며느리에게 실망만 하고 생각보다 일찍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며느리랑 말다툼하는 수위가 세지 않았는데 복권 사건 이후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화해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3년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새벽에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잠을 깼거든요. 남편도 같이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술에 취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잔뜩 취한 채로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훌쩍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제 망했어. 우리 회사 망해서 없어졌어. 다니는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자가 빠지는 바람에 휘청거리더니 월급도 못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회사 관두고 혼자서 취직 준비해보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40대인지라 재취업이 되지 않아. 대기업의 스타트업까지 다니면 뭐해.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 녀석이 남편이랑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나 봐요. 하긴 제가 대기업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으니까 말도 못했겠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아들 녀석한테 내가 말리지 않았냐고 뭐라 하면 뭐해요. 안 그래도 서러워서 울고 있는 애한테 쓴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위로해줬는데요. 남편도 아들을 토닥이면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이더라고요. 그러고 일단 아들 녀석을 진정시킨 다음에 우리 집에서 재웠어요. 다음 날에 아무 말 없이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여줬는데요. 아들 녀석도 할 말이 없는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전 그날 아들 녀석에게 몇 푼 쥐어주면서 좀 더 힘내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울먹거리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취직이라는 게 힘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1년이 넘도록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까지 난리인 거예요. 아들 녀석한테 또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택배 일하다가 잠깐 전화를 건 거래요. 제가 택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착잡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마누라가 일을 그만두겠대. 대기업에 취직하겠다고 설치고 있어. 자기는 무조건 붙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 인적성 시험 공부하는데 모의 시험 같은 거 볼 때마다 만점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합격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난 계속 취직이 안 돼서 택배 일하고 노가다 하고 있는데 안사람마저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대기업에 꽂힌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며느리랑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 뒤에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들은 택배 일하느라 바쁘고 아들네 가봐도 며느리가 없어요. 이걸 어쩌면 좋나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일단 계속 며느리를 말려보겠대요. 물론 저도 며느리를 만나보긴 했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아들 녀석한테 또 심각한 전화가 온 거 있죠. 수화기 너머로 이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마누라가 시험을 보고 오더니 나한테 이혼 소장을 날렸어. 자기는 이제 합격하면 대기업 사원 될 텐데 내가 백수라서 싫대. 자기가 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어.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해보자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아들한테 이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정신 나간 것이 그 밤중에 우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얼른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며느리가 저한테도 이혼 소장을 내밀면서 이러대요. 어머님은 저 인간을 어떻게 키웠길래 재취업도 못할 만큼 능력이 후져요? 저딴 자식 낳아놓고 미역국은 드셨어요? 와, 이 말을 듣고 화가 안 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네 같은 게 우리 아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
네가 결혼 생활 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복권 당첨금 탐내는 거? 일 그만두고 대기업 준비하는 거? 전부 다 민폐짓거리 한 거잖아. 제가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일침을 날렸거든요. 며느리가 여전히 저를 비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쪽 아들이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일 그만두고 대기업 시험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쪽 아들한테 이혼 소송 걸어도 그쪽 아들이 너무 무능력해서 저한테 위자료도 못 줄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혼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챙겨주랬더니 난리치더라고요. 남편한테 못 받으면 어머님한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란 놈이 책임감이 전혀 없으니까 어머님이라도 책임감을 좀 가져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매섭게 맞받아쳤죠. 책임? 네가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너 같은 것이랑 살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너야말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네 욕심만 채우려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이혼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너한테 있지 우리 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니? 제가 이러면서 며느리 보고 원래 이런 애였냐, 어떻게 남도 아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복권 당첨되신 거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복권 한번 사보시라고, 재미로 해보시라고 해서. 어머님 복권 당첨되어 놓고도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시대요. 저한테도 지분 있으니 절반은 저한테 주셔야 하고, 제가 3년 동안 남편 내조하고 애 키웠던 것도 보상받아야 하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못해도 1억은 주셔야죠. 며느리가 하는 말이 불합리하고 어이가 없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게 네 덕분이라고? 복권이 당첨된 건 100% 내 운이고 내 노력으로 얻어낸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그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봤니? 우리 아들을 단 한 번도 애틋하게 생각한 적 없지? 네가 진정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우습기라도 하듯이 막 웃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머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제가 어머님이 남편 대신 위자료를 주면 제가 마음이 바뀔지? 이혼해놓고 다시 재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저 놓치기 아쉽고 아들 이혼시키기 싫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위자료 제대로 주신다면 남편 다시 만나는 거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만족할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또 며느리 인성을 딱 알아보고 미리 보험을 들어놨었죠. 며느리가 하는 짓을 보아하니 제 뒤통수를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맞섰어요. 그래, 며느리 네가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겠다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우리 아들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거든.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거야.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보험을 들어놨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막혀 하면서 며느리를 참교육해주기 위해 대리시험 본 걸 꼰질러 버렸어요. 며느리가 대리시험 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리면서 휴대폰 화면 위로 우라들이라고 뜨는 것만 봐도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떨렸죠. 예상대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계속해서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사람이 진짜로 회사를 그만뒀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내버리더니 대기업에 갈 거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무모하잖아. 안 그래도 나갈 돈이 많은데. 와이프마저 일을 그만두면 외벌이 할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아들이 그동안 택배 알바라도 하고 노가다라도 뛰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솔직하게 이런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나 사실 대기업 그만두고 스타트업 들어간 거 후회돼.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고 대기업 안 그만뒀으면 지금쯤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었을 텐데. 요즘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암울한 거 있지. 취직이 되는 곳은 차라리 여기에 취직하느니 택배나 노가다 뛰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조건이 별로고 눈높이에 맞는 곳은 떨어지더라. 진짜 내 처지가 너무 철양맞고 앞날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 이런 와중에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던 며느리가 일을 관둔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파견직도 위태위태한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아예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알바라도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랬어요. 지금 당장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자기는 최소 중견기업, 최대 대기업 아니면 안 들어갈 거래. 우리 애도 있으니까 이러지 말자고 열심히 설득해봤는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서 며느리랑 대화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들네 가자마자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말싸움을 심각하게 했는지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물어봤죠. 내가 갑자기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지? 아들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좀 그럴듯한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철없게 말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나 봐요. 여동생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자랑을 그렇게 해대요.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도 여동생만 예뻐하고 챙겨주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동생보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잘 나와서 꿀릴 게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여동생이 했으니 저도 할 수 있고 중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서 왜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그만뒀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면 되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귀찮게 하는 일 없을걸요? 4살 된 애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며느리를 말렸죠.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재취직 준비나 해라. 대신 중견이나 대기업 준비해도 좋은데 적어도 중소기업은 몇 개 지원해놓고 해야 된다. 네가 미혼도 아니고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공부만 하면서 취직 준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며느리가 저를 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는 건지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중소기업도 제발 지원하라고 말하고 나왔거든요. 며느리랑 대화를 좀 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철없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자기 여동생과 비교하며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놈의 돈이 뭔지.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뻔히 보였어요. 며느리에게서 허영심이 보이니까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여기서 더 심각해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아들 녀석이 사는 게 갑갑한지 저희 집으로 와서 반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아들놈이 1~2잔 정도 마시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마누라 고집 장난 아니야.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 볼 거래. 최소 중견이나 대기업만 보고 갈 거라고 하더라. 이제 포기하고 우리 딸만 보고 살려고.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갑갑했죠. 일단은 급전이 필요하면 빚낼 생각하지 말고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는데요. 저도 혹시 몰라서 아들을 위해 비상금을 더 붓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애 딸린 30대 유부녀에다 스펙도 좋지 않은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합격하는 게 쉽겠어요? 며느리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블라인드 채용하는 대기업 인적성 시험 같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대리시험을 봤었고 대리시험을 본 사실을 저한테 들켜버렸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 뒤로 아들한테 전화가 자주 왔거든요. 이번에도 또 전화가 왔길래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안사람이 대기업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돌보더라. 내가 출근하러 나가면 마누라도 공부해야 한다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애기를 처갓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맡기고 가잖아. 애는 그렇다 쳐도 집안일을 아예 안 해서 문제야. 내가 퇴근한 후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 하긴 아들 녀석이 택배에 노가다에 몸쓰는 일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죠. 아들 녀석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집안일을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쓰는 화장대 서랍에 서류 봉투 같은 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화장대 서랍에 웬 봉투? 하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화장대 서랍에 화장품만 들어있는데 서류 봉투만 딱 있으니까 뭔가 싶었어요. 궁금증에 봉투를 열어보니 대리시험을 위한 계획서와 대리시험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영수증, 그리고 대리시험자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서류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메모와 문서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며느리가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긴 해도 나름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집안 형편이 휘청이는 바람에 결국 대학을 중퇴했지만 그래도 신문 보는 건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드라마 보는 것보다 신문 읽고 뉴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이야 인터넷 뉴스를 보지만 옛날 90년대 신문 보던 시절에는 한자랑 한글을 섞어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쉽게 이해하고 읽었는데 이런 서류 정도는 금방 읽고 이해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한번 먹이려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가 저의 보험이었던 건데요. 제가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놨다고 하면서 보여주니까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때 바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참교육을 해줬는데요. 이걸 증거로 고발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걸 신고하면 추가 조사가 들어갈 거고 그럼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같은 것도 볼 테니 대리시험자랑 연락한 내용도 밝혀질 거 아니니?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다 제 친구 입김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친구를 만나서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하는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툴툴거렸거든요. 그때 제가 블라인드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고 대기업 인적성 시험에 응시해볼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 친구가 호구 하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며느리가 끝까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거든요. 지금은 사교육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기업 시험 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알고 있대요. 안 그래도 급전이 좀 필요했었다고 소개비를 좀 주면 그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비를 줘서 친구를 통해 대리 시험자를 섭외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어떻게 속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당연히 남편도 제가 대기업 인적성 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언제 시험 보냐, 깨워주겠다, 아침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래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시험 당일 제 신분증과 입실 허가증을 대리시험자에게 넘긴 다음에 저는 시험장 가는 척 연기를 했어요. 남편을 속이려고 집을 나서서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가 같이 사는 아들까지 속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정말 멍청한 계획 해놓고 뻔뻔하게 대기업에 가겠다고 했다니. 며느리가 진짜 한심해 보여서 말없이 노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진짜 대리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꼬신 거예요. 친구가 무조건 붙을 거라고 했다니까요. 자기 통해서 대리시험자를 이용한 사람들의 합격자 명단까지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대리시험으로 들어가서 연봉 얼마 받고 있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연봉에 휘둥그레 해줘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괜히 대기업에 무조건 붙을 수 있다고 자신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진실을 전부 다 실토하면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멋대로 회사 관두고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이혼이니 뭐니 개질했던 거 전부 다 사죄드릴게요.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저 진짜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벌벌 떨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해버렸죠. 당연히 우리 아들이 이혼 얘기를 안 꺼냈겠어요? 제가 고발해버린 시점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와서는 바로 며느리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이리 호통을 쳐댔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혼하자. 우리 엄마한테 복권 당첨금 나눠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애까지 있는 마당에 애 엄마가 앞날도 생각 안 하고 남편 말 무시하고 일을 그만둬? 게다가 엄마한테 이혼 소장을 건네고 돈을 뜯어내려고 해? 그것도 모자라 나 몰래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잖아. 당신 허영심 채우려고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아들 다리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추하게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어머님한테 괜히 복권 당첨금 안 나눠줬다고 짜증낸 거 미안하고 어머님한테 버릇없이 군 것도 미안해. 당신이 반대했는데도 멋대로 일 그만두고 대기업 시험 공부하고 취직 준비한 것도 미안해. 내가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며느리가 이랬지만 아들이 바로 발로 밀어내버렸어요. 아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하면서 며느리가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이렇게 불효를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며느리 보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저희 집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을 모두 털어내기라도 한 듯 현관문을 힘차게 닫고 나갔어요. 그 후로 아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며느리와의 모든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논의했어요. 며느리가 대리시험을 치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제출했죠.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가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돈도 안 벌고 애도 돌보지 않았으며 집안일도 안 한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제출했는데요. 며느리가 복권 당첨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 아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을 그만두며 대기업 시험을 준비했던 사실, 그리고 제게 이혼 소장을 보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낸 거예요. 아들과 제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죠. 며느리가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쳤을 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법정에서의 분위기는 참 무거웠고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죠. 아들은 그렇게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손주와 만나는 시간이 엄청나게 제한받게 된 거죠. 며느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니까 이제 아들 인생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돌싱이 된 아들이 저랑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재취직에 성공하게 됐어요. 아들놈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전 며느리년이 아들한테 경제권 달라고 했으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통장 신세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전 사돈도 이전 며느리한테 엄청 실망했대요. 아무리 딸이라고 하지만 범죄자 딸은 용납 못하겠다고 하면서 의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 친부모한테 손을 빌릴 수도 없는 처지래요. 이런 이유로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복권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청구하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다 재판 결과가 나왔을 쯤에 며느리랑 연락이 닿았거든요. 손주 때문에 이전 며느리 연락처를 차단해 놓지 않았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전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싫어하실 거 아는데 연락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신고하신 뒤로 대리시험이 적발됐어서 당연히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탈락됐거든요.
이미 경찰한테 물어봐서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경찰관님이 그러시던데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네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데요. 이전 며느리가 결혼 생활 내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예상대로 이전 며느리가 돈이 없었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벌금을 청구받았어요. 도저히 벌금을 낼 수가 없어서 법원에 노역장에서 일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보통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벌금이 1,000만 원이라서 대략 100일 정도 노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 남편한테 양육권이 넘어가서 애도 남편이 키우게 됐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손주가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여자가 양육권이 유리해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양육권을 박탈당하기 쉬워지고 불리해지거든요. 그 외에도 며느리가 공부한답시고 육아나 집안일에 소홀히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전부 다 증거로 제출했으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없어지니까 애타령하는 이전 며느리에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애를 안 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했죠. 이전 며느리가 그날 전화통화 내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 제대로 뉘우친 것 같았어요. 이전 며느리와 전화를 끝내고 아들에게 가서 이전 며느리 소식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혼한 뒤로 전 아내한테서 자꾸 전화가 오거든?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용서해달라고 하든가 한 번이라도 만나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락처를 차단했어. 엄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 미래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한테는 화낼 수 있고 퉁명스럽게 굴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여자를 만나더라도 엄마한테 막대하고 예의 없게 구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쳐낼 거야. 그런 여자는 왠지 전환애 같을 것 같고 안 좋은 예감이 들 것 같아. 아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서 제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 뒤로 아들이 여자를 한동안 만날 일 없을 것 같다면서 만나더라도 조심히 만나겠다고 하더니 아직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 며느리같이 못된 년 만나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낫긴 해요. 아들 녀석도 우리랑 살면서 결혼 생활했을 때보다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누구 만나라고 강요는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이랑 같이 손주 키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진짜로 무서운 건 돈을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 선량한 사람인 척 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밝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사연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제 사연글을 듣고 나서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